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타인 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외모, 옷차림, 말투, 그리고 체형, 그 사람의 비언어적인 이런 의사소통의 모습, 눈길, 이런 것들의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상 형성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이러한 판단이 정확할지, 우리는 그리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지, 오류는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음, 사람들은 모여 살면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를 한 학자가 있습니다. 인류학자 덤버는 인간에게 이렇게 기형적으로 큰 뇌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할지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기형적으로 이렇게 큰 뇌는 난산을 초래하여서 산모를 위태롭게 하게 하고 또 독립할 수 있는 시간도 길기 때문에 적자 생존의 논리에서도 여러 불리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의 큰 뇌는 계속 이렇게 큰 뇌를 지닌 채 진화해 왔을까? 이것을 연구하였는데요. 그는 군집 생활에 무리가 클수록 뇌의 크기도 크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는 뇌와 군집의 크기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정식을 도출해서 인간의 현재 뇌 크기로 예측되는 군집의 크기를 150명 안팎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넘어서 너무 큰 그런 군집은 인간의 뇌로 다룰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친밀하게 이렇게 유지되는 사람의 숫자는 이렇게 150명이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2007년 연구에서 침팬지 그리고 오랑우탄 2.5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어, 이 침팬지와 오랑우탄과 2.5세의 유아들을 통해서 먹이 찾는 것, 그 다음에 도구를 이용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이런 해결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영역에서, 즉, 상대방의 이렇게 의중이 뭔지,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따라서 이렇게 같이 표적을 보는 것, 이러한 이해 능력은 사람인 유아의 능력이 훨씬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지능은 사회생활의 필요성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교류에 필요한 영역에서 뛰어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사회적인 뇌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어, 모습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 지각이라는 단어는 알아차림이라는 이런 뜻인데요. 이러한 지각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알아차리고 우리는 그때 그에 적절한 판단을 하게 되고 이런 판단에 따른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각의 종류에는 물리지각, 대인지각, 사회지각이 있습니다. 물리지각은 어떤 사물에 대한 지각으로 저 물은 차갑겠네. 저 물은 지금 뜨겁겠네. 이런 간단한 예를 들면 그런 사물에 대한 지각이고요. 대인 지각은 타인의 외모, 성격, 능력에 대한 지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 지각은 특정 집단이나 문화, 언어에 대한 지각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대인 지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대인 지각은 오늘 이 시간의 주제이기 때문에 대인 지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대인 지각은 우리의 사회적 행동에 큰 영향을 줍니다. 타인에 대한 지각 형성은 우리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전한 사람인지, 도와주어야 되는 사람인지,
또는 위험에 처한 사람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림으로 우리는 그 다음 행동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인 지각은 우리는 보통 타인의 외모, 말투, 행동에 대한 이런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의 거의 모든 것을 추론하게 됩니다. 나타나는 이런 몇 가지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 능력, 태도 등을 추론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그 사람을 이제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좋아할 만한 사람인지,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인지. 그래서 이러한 대인 지각을 인상 형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상은 우리에게 이미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미지는 오랫동안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게 되고 또 이런 이미지는 어떤 한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첫인상을 좋게 해야 된다. 뭐 면접 때 그래서 잘 이렇게 인상을 좋게 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상 형성에는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인상 형성의 효과를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 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보들을 통합하게 됩니다. 먼저 특출성 효과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은 자신감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감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자신감 있는 이런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 모습에 대해서 잘난 척한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 사람마다 해석하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 특출성 효과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성 효과입니다. 부정적인 정보는 특출한 정보가 되어서 눈에 띄기가 쉽습니다. 인상 형성에 있어서 우리는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를 더 중요시합니다. 눈에 띄는 정보는 그 수가 적을지라도 주목을 끄는 그 현저성 때문에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요. 직업도 뭐 이런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변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마지막에 좋게 설명했던 그 내용보다는 마지막에 그 부정적인 정보였던 변태가 우리에게는 눈에 띄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정보는 우리에게 더 기억이 잘 되고 눈에 띄입니다. 그리고 사회 규범에서 이런 부정적인 정보는 중요한 평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기억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현저성 효과입니다. 우리는 모든 정보를 공평하게 기울이기보다는 상대방과의 만남에서 유난스럽게 주의를 끄는 그런 모습을 중심으로 그 인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처음 데이트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진한 화장을 했다고 하면 그 진한 화장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머리를 부스스하게 하고 나타났다 하면 다음에 머리를 정돈하고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부스스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오랫동안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난스럽게 주의를 끄는 그런 모습이 좋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인상 형성에 중요한 이론은 초두 효과입니다. 제가 한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근면하고 비판적이고 실용적이고 결단력 있는 차가운 사람입니다.
B라는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고 근면하고 비판적이고 실용적이고 결단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한 인상이 더 좋은가요?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듣기에는 A라는 사람의 느낌이 더 좋게 들렸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B라는 사람의 차가운 사람이라는 그 내용이 먼저 전달이 되면 나머지 근면하고 비판적이고 실용적이고 이런 단어에 대한 느낌이 좋지 않게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알게 된 정보가 나중에 얻은 정보에 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처음 정보가 사람들에 대한 생각의 틀을 제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험은 애쉬라는 학자가 이렇게 실험을 하였는데요. 먼저 제시된 형용사의 영향력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접한 특징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오는 정보는 큰 영향을 그렇게 끼치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실제로 모든 정보를 우리가 다 수집해서 골고루 비중을 두고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그 인지적인 그 구두쇠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하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의 첫인상을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제시되는 몇 가지 정보에 기반해서 이렇게 판단이 이루어지는 효과를 초두 효과라고 합니다. 인상 형성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효과는 후광 효과입니다. 평가자의 어느 특징이 좋으면 나머지들도 다 좋게 이렇게 평가되는 현상을 후광 효과라고 합니다. 특히 외모가 좋으면 다른 모든 특징들도 좋게 평가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런 그 인지에 대해서 일관성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현상 때문에 이런 후광 효과가 생기게 되는데요. 외모를 높게 평가하게 된, 외모가 좋다, 매력적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신감 있고 적극적이고 능력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에서 글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잘 쓰지 못한 글이라도 이렇게 글쓴이가 매력적이면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어, 범죄인의 형벌에도 매력도에 따라서 벌금액이 달라졌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후광 효과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조, 정우성이 어디 햄버거 집에서 알바를 했다고 하는데 어, 정우성을 보려고 그 햄버거 집이 이렇게 음, 젊은 여자분들이 정우성을 보러 오려고 이렇게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그 회사 사장님이 정우성에게 이렇게 더 다른 시급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어, 외모가 좋으면 나머지들도 다 잘할 것이다. 그러한 현상을 후광 효과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인상 형성을 할 때 어떤 것으로 이렇게 어떤 차원에서 인상이 형성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이렇게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한 친구 두 명을 생각해 보세요. 둘의 인상은 어떻습니까? 가족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엄마는 어떤 이미지이고 아빠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연예인으로 전지현과 박보영을 올려놓았는데 전지현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박보영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람마다 이렇게 인상은 서로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지현은 되게 똑똑하고 어, 좀 차가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고요. 박보영은 따뜻하고 성격이 참 좋겠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이렇게 이미지를 다 다르게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인상 척도를 요인 분석을 해본 결과 사람들은 능력 차원과 평가 차원으로 인상을 형성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즉, 유능성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고 따뜻함으로 그 사람의 인간성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만나서 알고 싶은 것도 어쩌면 그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입사 면접을 할 때도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서 열심히 일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 있는 조직원들과 따뜻하게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 할 것인가? 그것이 입사 면접 때 평가하고 싶은 내용이겠죠. 그리고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여자니까 저 사람은 저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어, 일자리를 잘 가져서 우리 가족들을 잘 부양할 것인가? 그리고 남편으로서 따뜻하게 이렇게 가정에서 아빠와 아빠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들을 잘 할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겠죠. 그리고 친구를 사귀게 될 때도 우리는 좀 더 공부를 잘하거나 그림을 잘 그리거나 운동을 잘하는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 그런 친구를 사귀고 싶고 그리고 따뜻한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죠. 이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유능성과 따뜻함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이러한 유능성과 따뜻함이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만남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유능성을 재는 척도를 좀 더 살펴보면 어, 유능성은 상대방이 주체적으로 일을 도모하고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말합니다. 척도로는 활동성, 주장성, 창의성, 똑똑함, 지혜 이런 모습이 유능성의 척도가 됩니다. 따뜻함은 상대방이 타인을 배려하고 포용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돌봄, 공감, 신뢰감, 이런 포용력, 이런 모습이 따뜻함의 척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한 연구에서 이렇게 밝힌 게 있는데 모르는 누군가를 만날 때 알고 싶은 특성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조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나타난 10가지 대표 특성이 성실성, 솔직성, 쾌활성, 포용성, 충직성, 이타성, 신뢰성, 친절성, 지성, 능력 이렇게 10가지가 대표 특성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8개가 따뜻함의 요인이었고 마지막에 소개해드렸던 지성과 능력 이 두 가지만 능력 요인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은 유능성과 따뜻함이라는 이런 두 가지 영역 중에서 유능성보다는 따뜻함에 더 판단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떤 것들을 더 중요하게 평가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 사회에서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유능성을 표현하는 단어인 것 같고 저 사람은 정말 된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따뜻함 요인을 평가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한국인 대학생을 통한 연구에서 어, 한국인들은 능력보다는 삶의 자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능력이 긍정적일지라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면 평가는 나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모 대기업에서 이렇게 연구를 할 때도 이 일을 보다는 그 사람이 이 조직 사회에 들어와서 관계를 잘 할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보았는데, 이렇게 어느 연구에서든지 능력보다는 사람의 따뜻함 이런 요인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인상 형성에 있어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상 형성에 중요한 것은 외모와 비언어적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먼저 인상 형성에 얼굴과 몸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한 연구에서 세계 미인 대회의 여성들을 매력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여성은 큰 눈, 작은 코, 작은 턱, 약간 나온 광대뼈, 좁은 뺨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동안 얼굴의 특징과 연결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성은 큰 눈, 큰 턱, 약간 높은 광대뼈에서 사람들은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진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잘생긴 사람은 유전적으로 그 사람은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얼굴 못지않게 몸매도 인상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여성들의 이상적인 몸매는 현재에 비해 훨씬 마른 몸매를 이상적인 몸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본 결과 정상 체중이면서 허리와 엉덩이의 비율이 여성인 경우에는 0.7대 1이 가장 매력적이었고요. 남성은 0.9대 1의 몸매를 매력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린 현재 여성들의 모습은 대부분은 이 0.7대 1의 비율인 경우가 많은데도 많은 분들이 마른 몸매를 좀 더 이상적이고 좋아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좀 더 자신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인상 형성에 중요한 두 번째 요인인 비언어적인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러비언의 법칙에서 상대방의 호감을 얻는 데는 말의 내용보다는 비언어적인 이런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이렇게 메러비언 법칙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언어적인 정보는 7%, 그리고 비언어적인 정보가 93%로 이렇게 호감의 영역에 작용한다고 메러비언이 밝혔습니다. 이처럼 비언어적인 요소는 첫인상에 매우 중요한데요. 비언어적인 정보는 이렇게 눈 마주침, 그 사람의 얼굴 표정, 몸짓, 그다음에 자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비언어적인 정보입니다. 그래서 비언어적인 정보로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형성하게 하려면 시선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쳐다보면서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양에서는 이렇게 눈을 서로 마주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뭔가를 속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좀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똑바로 쳐다보지는 말고 이렇게 인중 정도로 이렇게 쳐다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쳐다보지는 말고 얼굴을 쳐다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바닥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면 이 사람은 너무 자신감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바닥을 쳐다보지 말고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정은 굳은 표정보다는 미소를 짓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 시간에도 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뒷센 미소가 정말 기쁠 때 나타나는 미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소, 그리고 자세는
너무 이렇게 과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개도 이렇게 끄덕이면서 따뜻한 눈빛과 이렇게 잘 듣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통해서 호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날 때는 옷차림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TPO에 맞는 옷차림을 하라고 하는데요. 어, 옷차림도 이렇게 단정하고 깔끔하게 그렇게 처음 만날 때는 가져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